조선 태조. 태조는 고려말 무신이자 정치가이며 조선을 건국한 초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추종 황제이다. 성은 이, 공간은 전주, 희는 단, 초명은 성계, 초자는 중결, 자는 군진, 호는 승건 또는 송홍거사다. 아버지는 이자춘이었는데 몽골식 이름이 울루스부카였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이자춘이며 몽골식 이름이 울루스부카라고 설명을 하네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태조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든 분이고, 그리고 초대 국왕이다. 그런데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를 만든 분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태조가 고려말 무신이고, 그리고 조선을 이제 건국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국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록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처음에 조선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조선왕조 실록에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1392년 명 홍무 25년 태조의 즉위 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 내용을 다 읽어야만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이 아래쪽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고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한다.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종목별로 휴면에 열거한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조가 이제 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는 왕이 하기 싫었는데 신하들의 간청이나 여러 사람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뜻도 알 수 있다. 즉 백성들하고 신하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왕위에 올라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렇게 적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처음에 나라를 조선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라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날짜를 한번 봅시다. 태조 1년 7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또 다른 내용도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태조실록 2권인데 태조 1년 11월 29일 병어 첫 번째 기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호를 화랑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를 보면 현재 11월 29일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태조 1년 7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태조 1년 11월 29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난 후 이제 29일 날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를 제가를 청하는 주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의 주달하오니 상가 황제께서 제거해 주심이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분석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황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이제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7월 달에 이제 고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 11월 29일에는 다시 조선과 화령 이름 두 중에서 상가 황제라고 하니까 명나라 황제 이제 주원장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원장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명나라를 만들었다면 이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편집한 내용의 그런 사서가 되겠습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이 짜고 새로 편찬한 그런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이렇게 세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고, 이게 1392년 명홍무 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의 즉위 교서라고 하잖아요. 태조의 즉위 교서라고 하니까 태조가 이제 조선에 이제 왕이 될 때 그런 교서를 내린, 무슨 문서를 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9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보면 홍무 25년 1392년 7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앞전에 있는 것 같이 태조 원년 1392년이라는 요 신중동구 여지승남 내용과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잠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전부 좀 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쪽 부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지루하고 따분하시더라도 전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의 즉위교서 중외 대소 신료와 한량기로 군민들에게 교지를 내리다. 자, 왕이 이르노라. 자,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자, 그러므로 군도가 득실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에 있게 되고 천명을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합니다. 홍무 25년 1392년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와 대소신료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자, 왕씨는 공인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우가 사회를 틈타서 왕위를 도둑질했다. 자,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니 아들 창이 왕위를 물러받았으므로 국군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자, 다행히 장수의 힘에 힘입어 정창부원군으로서 임시로 국사를 사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위반하여 능히 총사를 보존할 수가 있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패하는 바이므로 능가 능히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서 중외가 진심으로 붙였으니 마땅히 위호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자,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용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한다.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두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에 열거한다.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좋지 않은 방법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저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라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즉위하는데 이게 이제 1392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92년가 명나라 연호 홍무를 사용했는 연도가 이제 25년 이제 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홍무제의 그 어진을 보면은 또 노란색 그 황제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는 오행의 색깔에 의해 가지고 방위가 이제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위가 오른쪽은 동방이고 왼쪽은 이제 서방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황제가 그 대륙을 이제 통치할 때 이렇게 중앙 부분에 여기가 이제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이제 노란색 이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색으로 보면은 이 중앙 부분이 이제 노란개가 되고 이제 위에 북쪽 부분이 이제 흑이 되고 오른쪽 부분이 이제 청이 되고 그리고 서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흰색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그리고 붉은색이 되지 않습니까? 즉은 이제 빨강색이 되죠. 자, 붉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의 이제 색깔 구분을 했을 때 요 홍무라는 요 연어를 이제 만든 시점이 그때 이제 중원을 이제 통치했기 때문에 중원이 이제 황제가 계신 곳이 이제 노란색의 방위를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명나라 우리가 보통 이제 황제라고 알고 있지만 그 노란색의 이제 복장을 입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통치하는 분이 이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방위를 받을 때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 권룡풀을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홍무 25년 1392년이라고 여기 왕씨는 공민왕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공민왕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고려 31대라고 되어 있죠. 이번이 1351년 10월에서 1374년이 되겠습니다. 본조 홍무 2년에 고려국의 왕전이 표로서 즉위를 축하하여 조서로 독자적으로 교화를 펴도록 허락하고 균유와 금인을 내려주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본조 홍무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조, 이 본조라는 내용 보시죠. 자, 본국의 조선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대륙의 조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홍무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홍무 2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홍무가 누구죠? 자, 명나라를 이 태조를 보면은 여기 태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홍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명태조가 이제 주원장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여기 홍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연호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연호가 이제 홍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136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1368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다시 신중동국 예의성남 제1권에 돌아가 보면, 자, 여기 본조 홍무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명나라에 1368년 더하기 2를 하면 1370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1370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에 1370년을 따져보면, 자, 여기 보면 1351년에서 1374년까지니까 1370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신중동국 여의지승남 제1권의 경도상해 부분에 보면 바로 요 홍무 2년이 31대 공민왕 시대에 여기 1370년에 일어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조 홍무 2년에 1370년에 고려국왕 왕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왕전. 자, 여기에 고려국왕의 이름이 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려로 돌아가 보면 고려 31대 공민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왕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확하게 자, 이 부분과 이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전이라는 이제 이름은 이거는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왕전이 이제 여기도 이제 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31대 공민왕의 이제 휘가 이제 왕전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고려국왕 왕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려 31대 이제 공민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안의 사이트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공민왕이라고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명태조 역시 크게 기뻐하여 공민왕을 고려왕에 봉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고려왕 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내용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요 왕전이 공민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표로서 직위를 축하하여 조서로 독자적으로 교화를 펴도록 허락하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군유와 금인을 내려주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본조 홍무 2년에 고려국왕 왕전이 표로서 직위를 축하하여 조서로 독자적으로 교화를 펴도록 허락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고려국왕이 왕전이 이 홍무제 즉 주원장에게 교화 즉 대륙 중국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안에서의 내용에 보면은 자, 명태조 역시 크게 기뻐하여 공민왕이 고려왕에 봉했다. 자, 이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공민왕이 명태조에게 대륙 중국을 다스리도록 조서로서 허락을 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왕전이가 자,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옥세를 주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조 홍무라고 되니까 이 홍무가 바로 이성계가 되고 고려에서
1370년대쯤에 고려에서 옥새를 이성계에게 자진해가지고 이제 옥새를 이제 주었다. 그리고 옥새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명나라를 만들고 다스리도록 교화를 펴도록 허락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리와 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옥새가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명나라를 창업한 이성계에게 옥새를 주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임금이 여기 보면 공민왕 왕전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이 이성계에게 이제 옥새를 이제 주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공민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왕씨는 공민왕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제 왕씨는 공민왕 때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우가 사회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우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도적질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재 신우라는 이름을 검색해 놨는데요. 자, 공민왕 31대 23년에 왕은 환관에게 시해당하여 세상을 떠났다. 자, 공민왕이 환관에게 시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목숨을 뺏겼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해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 후 우, 창, 요가 대를 이어가며 즉위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하고 창, 요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씨의 후손이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의 실록으로 공민왕이 후사가 없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요 떠났다는 게 바로 공민왕을 살해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고려 천자의 정통성을 낭비하기 위해서 태조 명나라를 창립한 이성계에게 이제 옥새를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신우라고 나오잖아요. 저 신우가 바로 여기에 우리 역사 편찬위에서 공개한 내용이 보면 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창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고려 여기 역대 왕을 보면은 자, 우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 32대, 33대 창, 그리고 34대 공양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 창, 요, 자,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 세 명이 우리 역사 편찬에서 설명한 우, 창, 요 이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민왕은 31대까지 마지막 이제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왜 이성계에게 이제 옥새를 주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성계는 고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바로 천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내용을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내왕 후 고려 말기의 왕들로서 그들의 재위 연설을 합치면 41년이다. 위의 왕들 가운데 우, 창, 요는 모두 폐위당하며 요는 2조 태종 때 공양왕이라는 시호가 추정되었지만 다른 두 왕은 시호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역사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자, 그런데 이 폐왕 우의 출생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역사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시조선 시대에 편찬된 여러 서적들에 따르면 우는 사실은 신돈이 첩인 반야를 받아들여 나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민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우를 자기의 아들로 거짓으로 청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폐왕창은 우가 이님의 조카딸을 아내로 삼아 낳았다고 한다. 따라서 보통은 이들 두 왕은 고려 왕씨의 후예가 아니라고 하여 신우, 신창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고려와 이조의 학자로서 우와 창이 신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본서에서는 단지 우, 미, 창이라고 부른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 창, 요는 모두 폐위당했으며 요는 2조 태종 때 공양왕이라는 시호가 추정되었지만
다른 두 왕은 시효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왕은 사실은 신돈이 첩이 반야를 받아들여 나왔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이 이제 신씨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신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실록의 기록으로 보면은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우가 사회를 틈타서 왕위를 도둑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신우라고 나오잖아요. 자, 원문에도 보면은 여기 신우라고 나옵니다. 자, 우왕이라고 지금 현재 갖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씨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내용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이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위를 도둑질했다. 즉 신우가 우왕이 왕위를 이제 도둑질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면 공민왕이 이제 독살됐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우 우왕이 틈타서 왕위를 도둑질했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공민왕을 암살을 시도했다. 즉 이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창요는 모두 폐위당했으며 요는 2조 태종 때 공양이라는 시호가 추정되어 있지만 다른 두 왕은 시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신우 우왕이 공민왕을 이제 암살을 기도하고 이제 죽였다며 여기 홍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홍무 25년이라고 되는데 이분이 저는 태조 이성계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 우왕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싸운 전투가 여기 바로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해군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태조 이성계는 공민왕한테 옥세를 받아가지고 대륙 중국에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왕이 이제 공민왕을 이제 해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벌인 전쟁이 이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군이 압록권을 가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게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조에서 못 빼도록 맹하였다.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서 모으는 도망가는 군사들을 우왕이 못 빼게 했다는데 그러면 여기 또 좌우군 도통사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언하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좌군, 우군의 도통사가 우왕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왕하고 좌우군 도통사, 좌우군과 우군의 우두머리가 여기 이제 위화도 해군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위키백과의 위화도 해군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정국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면 교정국에 고려하고 요동정벌군이 현재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고려에는 우왕, 채영, 안소, 정승가가 나오죠. 근데 요동정벌군에 보면 조민수, 좌군 도통사로 되어 있고 서열 1위,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 서열 2위, 그 신덕부가 서경 도원수 서열 3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록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다시 우왕이 소조에서 목배도를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요동정벌군에 여기 좌군 도통사하고 여기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고려의 이제 병력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고려의 병력에는 우왕하고 채영, 안수, 정승가 요 분만 있고 실록에 적혀 있는 좌군 도통사, 우군 도통사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교정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군 도통사, 우군 도통사하고 우왕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나 실력의 내용을 보면 우왕하고 자군 도통사가 우군 도통사가 이제 같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동정벌군이 여기 조민수, 이성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성계가 바로 우군 도통사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우군 도통사는 이제 다른 분이겠죠.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고 대륙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신우 우왕이 공민왕을 암살을 하고 이제 죽였다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죠. 태조 이성계하고 신우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한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 되겠습니다. 바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퇴위를 하고 귀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왕이 이성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은 자기의 이제 잘못된 그런 과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경우도 있겠지만 공민왕한테 이제 받은 그 옥새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우왕이 공민왕을 이제 죽이고 이제 천자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옥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만든 태조 이성계하고 이제 전쟁을 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성계가 여기 왜 왕을 맡게 됐는가, 왜 천자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급에 따라 마지 못해 왕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마지 못해가 왕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고 정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호, 인, 구, 위, 고려. 자, 이것이 바로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한다. 제가 한자를 현재 복사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국호, 인, 구, 위, 고려라고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뜻을 보도록 하죠. 뜻을 보면은 이게 나라구, 나라, 서울, 나라를 세우다. 그 다음에 부르짖을 호, 부르짖다, 큰 소리로 울면서 한탄하다. 뭐 닭이 울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닭이 울다. 잉할잉, 인하다, 거듭하다, 거듭하다. 애구, 오래다, 오래. 하다, 만들다, 베풀다. 그러니까 할 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들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다스리다, 정치를 하다, 병을 고치다, 해설하다, 배우다. 그리고 높을고, 고을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호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네요. 나라의 국호를 이제 고려로 만들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구글 번역기로 이제 그 원문을 복사하니까 자, 국명은 여전히 고려로 청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정동국 여지승담에 보면, 태조원년 1392년에, 한상지를 이제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조선하고 화령, 이 두 개 중에서, 동의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호만이 아름답다. 또 그 의례가 유래됐으니 그 이름을 근본하여 본받 하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국호를 이 조선이라고 했다는 게 이게 그러면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이 신중동 예지승남 이 책자도 약간 좀 내용이 좀 이상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국호는 이제 조선이라고 칭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역반대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고 하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래의 고사에 의거하게 한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면 신중동국에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번역한 내용과 같이 국화를 조선이라 칭호할 만이 아름답다 이래가 뭐 그 유래가 오래됐으니 그 이름을 근본하여 본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후손들을 창성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지만 실제는 조선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이것이 바로 그 원문 내용이 되죠. 자, 이 부분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 지도를 또 들먹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 또 삼제도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의 명왕제의 왕기가 그 아들 사해와 함께 지은 유서로 현대의 백과서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자, 명만려 1607년에 완성되었다. 3제도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 3제도에는 명나라 시대 때 만든 지도죠. 자, 그러면 신중동국 여지승담에는 뭐 국호를 조선으로 칭호할 만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요 지도로 보면은 조선 왕조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대명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명나라죠. 근데 이 한반도에 보면 요 고려라고 적혀 있는 게, 그럼 이 내용이 실록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확인하는 거가 되겠지만, 자, 이를 고집하기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굽에 따라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자,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한다. 요래 말하고,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종합별로 후면에 열거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태조의 지교서의 내용에 보면 이 한반도 고려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이제 명령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도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한반도 지명이 이제 고려라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 삼제도의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고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지명은 조선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고려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많은 고지도에 왜 이 한반도가 조선이라는 표기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영상 촬영하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국거 우리 태조 원년
1390원에 한상지를 보내 명나라에 조회하여 조선, 화령 등의 국호를 재가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동해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호만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근본하여 본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길 후손을 창성하게 하라.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명의 유래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조선이 탄생되는 그런 지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호가 만들어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태조 원년 1392년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392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질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즉 명나라의 조에 여기 한반도에 이제 고려국의 지명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게 이제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이나 화령 등의 국호를 재가를 청하여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만들어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나라가 이제 주원장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주원장이 내려준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그러나 요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하고 화령 두 가지 이름 중에 이제 조선으로 칭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 한반도 고려 땅을 이제 조선으로 만든다, 조선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1392년도에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실록으로 찾아보니까 많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여기 보면은 한상일이라고요 입력을 하면은 같은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화령이라고 입력을 해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명나라 태조가 과연 주원장일까 그러면 이성계일까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싶다면 여기 한상질이나 화령 요것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화령이 누가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명나라가 누가 만든 나라인지 아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제 국호를 이제 정하는 연도가 이제 1392년이라 되어 있고 조선으로 정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해의 국호는 조선이다. 조선이라 칭호할 만이 아름답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1392년에 조선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록에 한상질이라고 입력후 검색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상질이라는 이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서 자기가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화령으로 또 검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화령으로 이제 검색을 하니까 뭐 태조실록 1권 이런 총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봐도 다 태조실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화령이라는 단어는 태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즉 이성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8번 내용에 보면은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주문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여기 보면은 비고편 동국 여지 비고 제1권 경도편에 보면은
여기에 태조 원년 1392년 한상지를 보내 명나라에 조해요. 조선, 화령 등의 국호를 제가 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황제라고 나왔잖아요.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호를 화랑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제가를 청하는 주문이가 되는데, 자, 이것을 선택 후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392년 명홍무 2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392년이니까 조선이 탄생될 시점 그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네요. 여기 조선과 화령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국호를 화랑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제가를 청하는 주문. 자,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과 화령으로서 국호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자, 주문은 이러하였다. 자, 배신조임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상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상가 황제의 직지를 받아 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에 수능하고 이심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번방에 hun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건대 소방은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들어와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자, 요사의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가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종에 주달하오니 상가 황제께서 제거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책임자를 어렵게 해야겠는데 상질이 자청하여 아뢰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한상지를 이제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과 화령으로서 국화를 고치기를 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소방은 왕씨의 후손이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왕씨의 후손이 요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 요가 누구냐면 고려 34대 공양왕을 보면은 여기 휘가 보이잖아요. 자, 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왕요라가 되어 있잖아요. 왕요에 보면 여기 요가 보이죠. 요자를 이제 의미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왕씨의 후손이 요가 혼미하여 이런 내용의 요가 바로 왕요가 되겠습니다. 고려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요 임금이 자기 스스로 이제 멸망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전동궁 예지성담이나 실록의 내용에 보면 고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요 임금이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스로 이제 도리에 어긋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임금이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런 내용은 백성을 많이 죽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록이나 신중동국 여지성남의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태조 일성계가 고려를 멸망하고 왕을 이제 죽였다는 식으로 많이 사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고려의 요임금이 왕조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나가 멸망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랍고 들어와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맡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이 신이 누굴까요? 자,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곤지 국사를 허가지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에 여기 요임금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 또 임금이 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리 임금, 즉 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다, 요 신이 바로 이성계로 이제 둔갑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는 이 밑에 보면 상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심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바로 이게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문 내용에는 이제 확인해 보면 황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황제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거는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원문의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문관 학사가 한상지를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도성과 화령으로서 국호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중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중국 남경이라고 나오는데, 자, 원문에 보면은 중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한상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경사라고 적혀 있죠. 그냥 경사에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남경에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사가 이게 남경인지 그 북경인지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 원문 한번 볼까요? 자, 병호 견해 문관 학사, 여기 한상질 여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경사. 자, 남경이 아니고 이제 경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조선 왕조 기록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경서라고 하면 되는데 이 왜 남경이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경사가 그럼 남경이라는 것을 알고 번역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 모르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남경이 이때 수도가 맞다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공개했는 것 같이 세종대왕이 있었는 곳이 대륙 남경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하고 일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원문에는 경사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경이라고 표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 1594년 조선에서 그린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내용을 좀 짐작이 가는데요. 자, 이 지도를 이제 확대해 보면은 자, 경사라고 하면 실록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이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자, 북직내를 의미하죠. 현재로 말하면 베이징, 예전으로 말하면 북경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남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황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실록을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중국 남경에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실록에 또 보면 요 오리 신고하는 데가 있기는 있네요. 그럼 오리를 신고를 하면 제대로 잡아주는가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배신 조임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상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중국 서울이란 말이 있는데, 자, 그러나 여기에 경사가 중국 서울인 거는 어떻게 알고 여기 서울이라고 또 번역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종에 주달하니 상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의 원문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번역 내용을 한글 문서로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자, 근장조선 화영 등호 문달 천총 복망치자 성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록으로 봤을 때 여기 삼가 황제께서 제가 해주심을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서로 보면은 복망치자 성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그 한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황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황제가 어디 있나요? 엎드릴 복, 엎드리다, 바랄망, 바라다, 취하다. 자, 스스로 몸소 자기 자연이 성스러운, 성스럽다, 성인 한 방면에 대하여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 마르다, 마름질하다, 옷을 찢다, 흥급, 피루로 토막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엎드리고 이제 스스로 몸을 수그리고 이제 바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엎드려 이제 바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삼가 제가 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조선과 화령 중에 어느 것으로 이제 이름을 채택하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해 달라. 그렇게 이제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제라는 실제 원문은 없는데 황제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겼는데 성질이 자청하여 아예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임금이 여기 보면 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상 욕견사라고 되어 있는데 남긴 상길 자청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초상용 견사에 보면은 요 상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금이라고 번역한 거죠. 자, 그러면 단어의 뜻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 처음 시작. 자, 위, 하늘, 임금. 자, 이 위상자는 높은 사람을 보통 부를 때 그렇게 상이라고 많이 하죠. 자, 이것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관직의 우두머리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다, 뭐 보내다, 편견하다, 뭐 하여금 시키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가 요 상이라는 요 글자가 이제 임금으로 이제 둔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관료가 재가를 신청했다면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 그냥 관료의 우두머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윗상, 윗분의 관료의 우두머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으로 한번 내용을 따져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온 나라의 시민들이 신을 취소하여 임시를 국사로 보게 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또 황제께서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임금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 왕이 되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명, 황제도 있고, 두 명, 또 임금도 있고, 세 명.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왕씨 이 사람 또 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 또 임금이 되겠죠? 그럼 네 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이 엉터리 번역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온 나라의 시민들이 신을 치러요.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랍고 더러워서 몸둘 것이 없습니다. 자, 요 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할 건데,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촌종에 주달하오니 상가 황제께서 제가를 해주심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록에 1392년에 조선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를 주달하고 상가 황제께서 제가를 해주심을 바랍니다. 그럼 인홍에서 그러면 제가를 청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이성계이고 여기 황제라고 적힌 이분이 그러면 주원장인가요? 그래서 주원장이 이성계에게 조선과 화령 두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달라, 그 내용이 되나요? 그러면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수수라 멸망하는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신을 취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했다. 그 왕씨가 요왕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가 멸망하고 국민들이 이승계가 임시왕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이승계가 그러면 주원장에게 조선과 화령을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 현대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묻습니까? 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자, 이성계가 명나라를 창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료분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요임금을 대신하는 임시 관료가 되겠죠. 그분이 이성계한테 조선과 화령 두 중에 어떤 것을 국호로 정하면 좋겠나 이렇게 묻는 과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이라는 게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관료의 신하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제가를 주선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이제 고려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나라를 만든 태조 이성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묻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과 화령으로 두 중에 이제 하나를 정해라 이제 그렇게 묻는 과정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한반도 고지도 보면은 수도가 현재 수도라는 것은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 그 한양 부분에 보면은 왕경 이렇게 써진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직호는 요새로 말하면 시장급의 직책이 되고 이 황제라는 직책이 이제 대통령 직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높은 그런 직책이 이제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그 왕이라는 직책이 우리는 이제 임금으로 이제 둔갑을 하는 거죠. 이제 조선의 이제 임금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둔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록에 나와 있는 이 화랑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화랑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실록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태조를 이제 검색해보면 1335년 충수강 후 4년이라고 되어 있고 고려 동북명 화랑에서 출생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화랑에서 이제 출생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내용을 보면 고려 장수이며 공민왕과 우왕 시대에 홍건적과 왜구 토벌에서 영흥 쪽 공로를 쌓아 입지를 다졌다. 1388년 우왕 14년에 촬영 이북 영토 문제를 두고 명나라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타격적으로 우왕은 명나라 요동정벌을 명하였다. 우군 도통사로서 요동정벌을 위하여 북진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공양왕에게 선의 형식으로 개경 수창궁에서 즉위함으로써 조선을 개국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홍건적과 왜구 이제 토벌을 해가지고 입지를 다졌고 1388년에 명나라와 갈등을 빚어 타격적으로 우왕은 명나라와 요동정벌을 명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군 도통사로서 요동정벌을 위하여 북진하다가 위화대에서 해군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북명 하랭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 동북명 하랭이 어디냐면은 현재 금야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한경남도 남부에 있는 군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자, 본래는 영흥군으로 불렀던 지역이다. 자, 우리나라 이제 팔도를 보면 자, 여기 함경도가 보이시죠?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이 부분이 태조 이성계가 출생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화랭이라고 하네요. 실록을 이렇게 화랭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다양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환조가 영흥 부원군 최한기의 딸과 혼인하여 화령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흥 부원군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저의 배위는 의비 최시인이 중문화 시중 영흥 부원군 시호 정효공 최한기의 딸이다. 지원 원년 고려 충수광 4년 1335년 을해 10월 11일에 김해 태조를 하령부 이 하령부가 곧 영흥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제에서 나왔다. 태조는 남에서부터 청명하고 우뚝한 콧마리의 임금다운 얼굴로서 신체는 영특하고 준수하며 지략과 용맹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어릴 때 화령과 함주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를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성계와 같이 뛰어나게 걸출한 매를 얻고 싶다 하였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1335년 을해 10월 10일 김해 태조르 하령부 즉 영흥부에서 사제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령이 이 태조가 태어난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령부가 예전에 이제 영흥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릴 때 화령과 함주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를 구하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화령과 함주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함주라는 지명하고 이제 화령이 이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함주라는 한자를 복사를 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함주읍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어느 지역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주라고 검색하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 함경도 이쪽 지점이 이제 함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주라고 이제 검색한 내용에 이제 아래쪽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중공의 한 사이트의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함주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지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 보면 함주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형이 어디냐면은 자, 구글 어스를 살펴보면 현재 함주라는 지명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의 바이두 백과의 내용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선주라고 설명을 하네요. 연나라와 진나라라고 되어 있고 도르면 센저우, 라오닝성, 카이타이 8년 1919년에 창간되었다. 커버넌스는 현재 북동쪽에 있는데 가날구의 오늘날의 라오닝성, 카이위한 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덕 2년 1150년에 한평가로 승격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위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이미지가 하나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이미지인데 여기 이제 성을 이제 찍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센저우 고대 도시라고 되어 있고 라오닝성 카이위안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자, 라오닝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라오닝성이 어디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닝성이라고 현재 검색을 했는데 현재 선양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중화민국 사이트의 그 지도를 보면은 함주가 이쪽 부분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화령과 함주 사이에서 어릴 때 자라고 거기서 이제 놀았다고 하니까 함주의 지명이 현재 그것이 맞다면은 이 화령도 그 근방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 화령부라고 하는데 이곳의 지명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함경도가 아니라면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라오닝성이 있는 그 함주 지역이 되겠죠. 자, 현재 제 사이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 사이트에 다양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륙조선 진실 역사 100%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상당으로 강남이라 하니 고려 수도 북경 이런 것도 보이고 제가 이제 황제가 계신 곳이 이제 강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도읍을 정한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 여기에 보면은 중국 양주 강도현이라는 이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대한민국의 양주시에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 양주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에 나오는 양주부의 지명을 통해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어디에 도읍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